그래서 제가 참여예산 제도와 관련해서 이 제도를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구나 하는 사례로 은평구 사례를 두 번째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은평구에서 해왔기 때문에 은평구 사례를 말씀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다양한 제도 운영 사례를 보여주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예산 단계별로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 단계별로 말씀드릴 텐데, 편성하는 단계, 집행하는 단계, 평가하는 단계 여러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거는 영등포구에서도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거는 영등포 실정에 안 맞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더 나은 제도를 영등포구에서 만드실 수 있는 여지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은평구 본예산에 대한 주민 심의 제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분과별로 주민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합니다. 연초에 참여예산 10개 분과 130명의 위원들이 13명 정도로 10개 분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분과별로 모임을 가지고요.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 중요하게 뭘 하냐 하면 구청 그 10개 분과에 각각 구청의 부서가 배당이 돼 있는데, 부서의 사업 계획서나 사업 목록을 제출받아 가지고 올해 우리 참여예산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목록을 토론을 통해서 합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목록을 작성하고 그 목록을 가지고 어떤 달에는 행정한테 계획서라든가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검토하기도 하고, 어떤 달에는 부서하고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살펴보는 걸 통해서 문제나 개선 사항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쭉 모아가지고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이 10월 달에 본예산 주민심의 집중심의 기간이 되게 되면은요, 분과별로 두세 차례 회의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구청의 모든 사업부서의 팀장님들이 돌아가면서 다 출석을 하세요. 그래서 사전에 제출된 사업 설명서를 설명을 드리고 예산 내역을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근데 행정에서 하는 일은 신규 사업보다는 계속 사업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활동이 누적이 되면서 그 사업 내용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행정과의 질의응답이 끝나면은 이제 공무원 부서는 돌아가고 분과위원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서가 하고 있는 사업을 쭉 검토를 해봤더니 예산 중에서 이거 좀 과다한 게 있네. 예를 들어서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시상 제도가 있는데 그 취지는 참 좋다. 뭐 문화의 도시 은평을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운영비가 작년 대비 갑자기 2배로 늘었는데 부서랑 대화를 해보고 확인을 해봐도 충분히 설명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비를 작년대로 동결하자. 1,600만 원을 깎자. 이렇게 껌껌이 의결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참여예산위원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안타깝게도요,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그다음에 국회에서조차 다른 회의는 다 공개를 하는데 예산의 숫자를 조정하는 계수조정회의는요,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쪽지 예산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천문학적인 돈이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회의는 다 공개하는데 숫자를 조정하는 회의는 공개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한 군데 공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의회는 2019년도부터 회의 규칙을 바꿔서 모두 다 공개하고 방청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멀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권한을 맡겼단 말이죠. 그러면 권한을 행사하는 건 좋아요. 근데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따르지 않는다? 누가 어떻게 어떤 이유로 삭감했는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평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달죠. 분명하게 서면으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깎았으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더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 판단했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걸 모으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사안들이 수집이 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행정에 제출하면 부서 기획예산과 같은 데 수합을 해가지고 이거는 부서 의견 들어가지고 반영이 되겠네요, 안 되겠네요. 행정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행정의 입맛대로 결정될 소지가 높죠. 그래서 은평구는 어떻게 했냐면 2010년도 제도 도입할 때부터 결정은 민관이 함께한다. 민관 예산 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는 그림이 민관 예산 협의회를 진행하는 장면인데 구청장과 구청의 주요 간부들, 그다음에 참여예산위원장과 분과위원장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경론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서에서 쫓아와가지고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읍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이걸 궁금하실 텐데 통계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게 결과치예요. 주민들이 요구해서 반영된 결과를 표로 보여드리는 건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269억 원의 예산의 변동이 있었어요. 감액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개선 의견 제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국시비, 그러니까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 보조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50% 되면은 구청도 50% 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청 예산을 어떻게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산은 조정하지는 않지만 사업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개선하라고 하는 요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제가 2015년부터 작년까지 6년 동안 민관 예산 협의회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70%에서 80% 정도는 수용이 됩니다. 100%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도저히 좀 봐달라 안 된다 이러는 것도 있지만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는 보람과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주민들의 참여 방법은 이제 주민 제안 사업이라고 보통 하는 건데요. 예산을 정해놓고 주민들이 제안하고 주민들이 결정하게 하는 거. 은평구는 이제 구단위 과제가 20억 원, 그 다음에 구단위 청소년 과제 2억 원, 동단위 5천만 원씩 해서 8억 원 이렇게 총 30억 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참고로 서울시 25개 중에서는 은평구가 요 주민 제안 사업 액수를 따지면은 중상위권에 해당됩니다. 더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데는 서울 중구청입니다. 서울 중구청은 구청장 공약으로 임기 내에 1,000억 원 정도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걸고 연도별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은평구가 뭐 다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은평구도 멀었습니다.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결정하는 비율을 높이는 거는. 그런데 은평구는 2019년부터는 사업 계획을 제안받는 거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계획서를 쓰게 되면은 쓸 수 있는 소수 주민이나 단체들만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주민 참여 예산이냐?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양한 공론장을 여는데요. 거기에 와서 자기들이 문제를 느끼고 원하는 걸 얘기하면 됩니다. 동으로 가셔도 되고 구단위의 공론장에 와도 되고 청소년들은 청소년끼리의 공론장에 참여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방법은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은 서면으로 간단하게 인터넷이나 아니면 종이 메모로 간단하게 의견만 적어내도 의견을 다 접수를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 과정은 복잡한데 화면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어쨌거나 의견 수렴하는 단계부터 좀 긴 과정을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1년 약 반 정도부터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크게 큼직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먼저 조금 더 주민 제안 사업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민 제안에 대한 어떤 초안을 만들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은평구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설문지 양식인데요. 2019년 10월 달에 약 한 달 정도 기간을 가지고 다양한 주민들, 즉 참여하고 있는 참여예산위원들뿐만 아니고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 복지관,
그다음에 자치회관 다양한 분들에게는 수렴해서 1,000명 정도 의견을 묻고, 예를 들어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경제, 사회, 환경 이렇게 영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평구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게 양질의 일자리냐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거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고 그걸 주민들이 택하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응답한 응답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공론장을 엽니다. 그래서 경제, 사회, 환경 분야로 공론장을 열고, 그 다음에 은평구도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문제에 대해서 특별 주제로 7개 주제를 선정해 가지고 저거를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매체나 홍보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신청해서 참여하는데,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게 3시간 반 정도 공론장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주제, 그다음에 1순위, 2순위, 3순위, 왜냐하면 한 군데 많이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눠가지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뭐 간단한 개회식을 하고, 주로는 주제별로 나눠서 전문 강사의 얘기도 짧게 한 20분 내외에서 관련된 어떤 자료나 통계나 조사 같은 것들을 좀 듣는, 사례 같은 걸 간단히 듣는 걸 가지고 나머지 시간은 주민들이 계속 토론을 벌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3시간 반 정도 공론장을 벌이고, 그러면 그 결과를 저기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은 편하게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퍼실리테이터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걸 전부 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동 단위에서 공론장이 열리고 동에서 주민총회가 열리면 단순히 동 의제로만 보지 않고 거기서도 구에 수렴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전부 다 이제 수집을 합니다. 동단위 공론장을 통해서도 주민들이 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서식에 맞춰서 써야 됐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한 인적사항하고 무엇이 문제이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간단한 아이디어만 내도 그 사례를 제안을 접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전보다 제안이 월등하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1,100여 건의 제안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2019년도에는 좀 미련하게 했습니다. 참여예산 위원들과 협치위원들이 모여가지고 60시간이 넘는 회의를 해가지고 저 주민들이 1,000개 넘는 아이디어를 분류하고 비슷한 것끼리 묶고 정리하고 통합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2020년부터는 전문 기관에 맡겨가지고 용역을 줍니다. 대신에 조건을 붙여요. 당신들의 생각을 섞지 말고 주민들이 얘기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체계에 담고, 유사한 거는 묻고 유사 사례 같은 걸 보여줘서 정책 과제 형태로 만들어 달라. 주민들이 얘기한 거를 원형을 최대한 살려서 과제를 제출해라. 이렇게 이제 용역을 주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부서에서 검토하고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저것이 이제 2019년도에 상정된 과제의 목록인데 개별 사업이 아니에요. 하나의 과제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담길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과제 형태로 제안을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아마도 영등포구에서도 참여예산위원회와 부서 간에 어려운 점이 발생 아마 할 거라고 예측이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부서 검토와 결과에 대해서 참여예산위원회가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부서가 검토하는 것은 뭐 무슨 다 맞는 얘기만 검토가 되는 경우는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부서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일을 더하고 싶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급적이면은 되는 방향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검토해요?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참여예산위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반영하려고 하고요. 서로가 입장이 다를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은평구는 현재 하고 있냐면, 부서에서 검토했다고 무조건 참여예산위원회가 수용하지 않아요.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서 부서는 X를 했는데 참여예산위원회가 동그라미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견 조정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그 일을 협치조정관이 주관해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제안자나 위원들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이견을 조정하는 기간을 별도로 둬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영등포구에서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다툼이 생기거든요. 부서에서는
아무튼 검토, 부서의 의견이 100% 다 항상 옳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은평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4년까지는 부서에서 검토해서 X하면은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쳐진 것만 가지고 다뤘는데, 근데 처음으로 제가 위원장이 돼가지고 부서에서 검토한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으니까요. 충분히 설명도 안 돼요. 그래서 첫 해에는 2015년도에는 구단위 사업 같은 경우는 부서 검토한 거는 참고만 하고 참여예산위원회가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참여예산위원회가 그냥 결정을 해버렸어요. 주민총회에 상정하는 거를. 강수를 둔 거죠. 왜냐하면 대화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행정부서에서 해왔던 관행인데 당신은 뭔데 자꾸 이렇게 태클 거냐 이런 식이어가지고 좀 첫 해에는 강수를 두고 그 다음에부터는 조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 참여예산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사전 투표와 주민총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달라요. 좀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투표하는 것과 그다음에 위원회가 이제 심사해서 일종의 투표하는 것을 50대 50으로 하던데, 은평구에서는 참여예산위원회는 과정 관리만 하지 의결권이 없어요.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에는 해마다 15,000명 내외가 참여를 하는데, 해마다 좀 다르지만 그리고 그 주민총회를 하면 한 700명 정도가 원탁회의를 통해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토론을 통해서 예산의 사용처를 결정하는데, 이거를 50대 50 비율로 반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단체나 소수 주민들 위주로 제안이 되고 그것이 결정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고요. 그 참여 예산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사업이 아니라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과제로 바뀌게 됐어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입장에서 어떠세요? 한 달 되셨는데. 일부 몰리가 사람들이 좀 의식이 조금. 예, 인식을 좀 바꾸었으면. 참여예산 과제를 열어보겠습니다. 주민 참여로 안전한 은평 만들기입니다. 사람 사람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됐더라도 정말 더 관심 갖고 열심히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